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킨두리다 산창의융합 6조 HC팀 이금희를 맡은 김하연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킨두리더 프로그램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좋은 기회로 우수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 전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및 취지, 두 번째로 제작 과정, 세 번째로 결과물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최종 결과물 모두를 위한 언택트 사회적인 코드북 제작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저희 팀의 목적 및 취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실버세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직접 온라인으로 가이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타겟층으로 미디어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언택트 사회적인 코드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각 주차에 맞는 활동을 진행한 후 코드북 제작을 하였습니다. 코드북 제작 후 출력하여 실험을 거친 뒤 타겟층에게 시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할 점을 검토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연 후 결과는 타겟층의 반응을 정리하여 도표화시킨 후 이를 참고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작 결과물입니다. 코드북을 출력한 후 안내문을 준비하여 타겟층에게 안내문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느낀 점입니다. 팀원 모두 각자 역할을 통해 팀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어 뿌듯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스다스팀 우수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 참여 동기, 활동 내용, 활동 소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산업심리학과 18학번 김다은, 김어리, 유수빈, 이서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학년이 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니 자격증 취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전공과 연관된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기들과 모여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보단 같은 목표를 가진 팀을 구성하여 서로 피드백하며 공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학교 프로그램인 리본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공부한다면 학교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팀 활동에 더욱 시너지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본학습 공동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내용입니다. 1주차에는 필기 실기 기출문제 2회를 푼 후 피드백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팀원이 있어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 2과목을 공부하고 온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17, 16년도의 기출문제를 활동 전 풀어본 후 어려웠던 문제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공부한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확인했고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개념과 내용을 잘 연결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6주차에는 17, 16년도의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온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답 확인 후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실기시험 전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암기본을 만드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차 활동은 시험에 대한 격려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인 8주차에는 활동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찼던 점 등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교수면담입니다. 저희 조는 줌을 통해 교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차 교수면담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공부법을 공유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관련 학과 특강을 안내해 주셨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저희에게 이번에 실수해도 내년에 기회가 있다는 등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2차 교수면담은 시험을 치른 후 진행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아쉬운 결과에 대해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년에 시험 유형을 예측하였고 자격증 공부 계획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활동 후기입니다. 기머리 하구의 경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김다은 하구의 경우 진로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동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더욱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수빈 하구의 경우 혼자서 공부하기보다 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서희 하구의 경우 리본 학습 공동체를 통해 혼자서는 무리였을 자격증 준비를 멘토와 멘티들과 함께 준비한다는 점에서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슈다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디자인 챔피언에서 무회와 팀의 멘토를 맡은 이송희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권유로 처음 리디자인을 접하여 멘토로서 리디자인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자인 챔피언이란 전국 단위 또는 국제 단위의 공모전 수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공 연계 창의 실무형 학습 역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리디자인은 장학금과 캔드 마일리지가 지급되기 때문에 공모전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나, 소통 방식. 저희 팀의 소통과 작업 방식은 줌을 사용하였습니다. 줌을 사용한 이유는 줌은 참여자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면 공유와 주석 달기를 통해 작업 현황과 수정할 사안을 바로바로 화면으로 표시하여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주 1회 3시간씩 줌을 통해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은 포토샵, 일러스트를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교수님 면담은 2번 이루어졌으며 면담하는 동안은 작업했던 작품을 컨펌과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등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 작품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공모전 선정. 저희 팀의 공모전은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셋. 과정. 주제가 자유주제인 만큼 기본 디자인보다 새롭게 디자인하여 제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 디자인하여 직접 출력, 제작해보는 등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후 디자인 툴로 작업 후 레이저 커팅으로 페이퍼 아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페이퍼 아트로 입체감을 형성 후 촬영한 다음 후작업 진행으로 에뛰드 디어 달린 틴트의 체리 향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모전에 공모하여 아이디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가지 더 제작하여 공모하였습니다. 넷.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개설은 네이버 모듈을 이용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네이버 모듈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으로 공모전을 제출하는 과정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포트폴리오에도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5. 느낀 점. 안녕하세요. 리디자인 챔피언 프로그램 모아가팀 멘토 이송희입니다. 공모전을 위해 작품을 만들다 보면 혼자 하다 보니 결과 도출이 늦어지는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 항상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춤하게 되었는데요. 리디자인 챔피언을 통해 같은과 동기와 함께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가며 서로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뜻깊었고 막학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알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리디자인 챔피언 모아가 팀 멘티 박수진입니다. 저는 전공 수업을 하면서 여러 공모전에 참가했었지만 파이널에서 항상 좌절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과 동기인 친구와 함께 리디자인 활동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그동안의 공모전과 비교해 아이디어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입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핑크플러스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설명을 맡게 된 건축학과 18학번 김정인입니다. 우선 핑크플러스는 전공 교과 및 창의융합 교과목과 연계하여 경진대회, 앱개발, 논문 게재, 특허 등의 수상성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어반팀은 건축학과 전공 교과목인 설계 스튜디오, 건축 환경학,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와 관련하여 전공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하고자 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핑크플러스 학습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핑크플러스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연구를 위해 논문 작성 및 게재를 목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계획은 한국생태환경건축학계에서 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었고 총 8주차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주차당 1시간에서 3시간의 활동시간으로 연구주제 선정부터 연구 및 논문의 작성까지 학과 스케줄과 병행하여 무리가 없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핑크플러스 활동의 필수 활동으로 1인 1 홈페이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모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저희가 연구하는 방향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홈페이지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것을 주로 일정 관리 및 핑크플러스 활동의 진행 방향을 기록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활동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카카오톡 및 디스코드를 통해 주차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인 만큼 상호 소통이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어 되도록 각 회의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조사 또는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되도록 팀원 모두가 노력하였습니다. 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연구 데이터 실측 작업, 그리고 건축 모델링 프로그램 교육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주차가 마무리되면 활동 일지를 매주 제출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연구 방향이 어긋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면담에 대한 내용 또한 면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활동 수료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과정처럼 신청서, 사전평가서, 활동 일지, 홈페이지 개설 준비, 최종평가서, 활동 후기, 만족도 조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주차와 기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면서 핑크플러스를 통한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어반팀은 다음과 같이 최종 논문 포스터와 발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술대회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학술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발표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 논문 발표장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술대회 제출 후 건축과 도시 관련 각 분야 교수님 및 전문가께서 화상회의를 통해 저희가 작성한 논문에 대해 조언과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보완할 점을 예리하게 분석해 주셔서 지난 연구 과정을 되새기며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와 멘티의 느낀점 및 성취 결과입니다. 저희 어반팀은 자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실시한 사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총 15.6점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을 통해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 연구 수행력, 시각적 표현 능력,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의 다방면에서 팀원 모두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팀원들 모두 건축적 수행 능력과 연구 능력의 성장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이는 핑크플러스를 통한 학교의 지원을 뒷받침하여 체계적으로 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핑크플러스 활동을 디딤돌 삼아 한 발짝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정보공학부 김종인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어울림 집단 프로그램인데요. 어울림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친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자기 탐색 및 대인관계 이해를 통해 대학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밀착형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어울림은 개인 역량 및 대인관계 역량 향상을 통해 멘토-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팀을 이끄는 멘토는 지금 말씀드릴 자세가 필요한데요. 첫째, 멘토는 멘티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길러야 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태도를 습득해야 합니다. 후배인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친구들과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 친밀감과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멘토는 멘티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멘티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습득해서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멘토는 멘티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효과적으로 솔직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뭔가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인 팀원들 간의 친목 다짐, 멘탈 케어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받는 혜택들인 캔도 마일리지와 장학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OT 설명 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다른 일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지방에 자주 올라오는 공지글도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타 멘토님들과 슈퍼바이저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2회차 후반이었습니다. 멘토 교육을 받으며 평소처럼 한 귀로 흘리던 도중 슈퍼바이저님께서 저의 성격 유형을 물어보셨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잠깐 놀라긴 했었지만 제가 지목되었기에 제가 이전 온라인에서 무료 성격 유형 검사를 했을 때를 떠올려 ESFJ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또한 이전에 성격 유형 검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제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슈퍼바이저님께서는 제가 모르던 저의 장단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모르던 저의 장단점을 추가로 알게 되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에게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된 그 어떤 것들도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고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를 바꾸고 난 뒤 매 회차마다 새로운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멘토 수업을 받으면서 느낀 점, 배운 점 또한 매우 많았지만 제가 직접 멘토링을 할 때에도 배움의 자세로 행하다 보니 제가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배움을 얻어가서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무비힐링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산업심리학과 박서영입니다. 무비힐링 프로그램은 영화 매체를 이용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우울, 불안, 관계의 성장,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영화 속 등장인물과 감정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무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소감은요. 지금까지 많은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무비 힐링은 처음으로 진행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은 저의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영화를 보면서 상담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비 힐링 프로그램 당일 저는 기대를 하지 않은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하고 서로가 사진을 골라서 이야기할 때 저는 자세를 바로 앉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에 비춘 저의 감정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울컥 나오는 우울함, 불안감은 처음엔 당혹스러웠습니다. 보여주기 싫었고 말하기 꺼렸던 나의 과거와 감정은 털어놓을수록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주변에 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우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무비힐링 집단 상담은 나의 은밀한 감정을 내비추면서 동시에 삶 속에 바로 적용하기 쉬운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2학기 어깨동무 상담사로 활동한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깨동무란 훈련된 또래 상담자들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조력하는 활동입니다. 배려심과 성실성을 갖춘 3, 4학년 학우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50만 원의 자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과제를 모두 완수한다는 전제하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한 우수 상담사로 선정되시면 2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 활동은 학우들의 대학생활과 전반적인 고민들을 상담해주고 상담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고 주 1회씩 또래 상담 교육을 실시합니다. 활동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어깨동무 활동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기회에 제 장점을 살려서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어깨동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 1회씩 같은 또래 상담사들과 함께 카리타스 상담센터 선생님의 또래 상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다들 초면인데 다 온라인상으로만 대화를 나누자니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래 상담 교육을 통해서 막연히 알고 있던 사람과의 다양한 대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대학생이고 졸업 후엔 취업을 생각해야 하니 그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내담자들과 상담하며 고민을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내담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저에겐 사소한 고민이 다른 사람에겐 정말 큰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담자 중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을 쉽게 가지 못하는 지금의 사태에 답답함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번에 여행을 가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고 우울함까지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그만큼 내담자가 여행을 간다는 것에 큰 기대감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이란 결국 당사자가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고민에 얼마나 진심인지에 따라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또래 상담이란 제 자신에 대한 상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들의 다양한 고민들, 생각, 느낌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상담함으로써 내담자와 상담 중에 저도 몰랐던 제 생각들을 내담자에게 말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말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소한 생각들도 있었고 역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네? 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상담사의 역할이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학교 간호학과 핑크리본 동아리 대표를 맡고 있는 18학번 맹지영입니다. 2020년도 엔젤 교육 전파단 6조 핑크리본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동아리 소개, 활동 정리,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동아리 이름의 핑크리본은 유방 건강 인식 향상을 위한 상징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가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리본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핑크리본의 의미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유방 자가 검진을 교육하는 캠페인 동아리이므로 동아리명을 핑크리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운영 목적 및 취지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방 건강 상식 및 자가검진법을 알려주어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동아리 비전 및 발전 방향으로는 유방암은 여성암 중 1위이며 40, 50대뿐만 아니라 20, 3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유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끄러워하고 다른 암에 비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방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며 미래의 간호사로서 국민 건강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엔젤 교육 전파단 기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10월 13일에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핑크투어팀 강사님으로부터 특강을 들었습니다. 유방암을 극복하신 환우 강사님께서 유방암의 발병률, 유방암 위험 인자, 조기 발견의 중요성, 유방의 범위, 부위별 발생 빈도, 유방암의 증상, 유방 자가검진법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날 들은 특강의 내용은 앞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교육 내용으로 바탕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 핑크투어팀은 유방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방건강 상식 및 자가검진법을 교육하는 건강강좌 핑크투어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10월 24일에 아산시 신정호수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방 건강 증진 및 혈압 측정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방 건강 증진의 활동 내용으로는 유방의 범위 설명, 올바른 유방 자가 검진법, 유방암의 증상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 및 관심 향상과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인식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의 활동 내용으로는 혈압 측정과 혈압의 정상 범위에 대한 교육,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혈압과 일상생활에 대한 건강 증진의 긍정적인 효과와 혈압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을 통해 관심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10월 31일에 신정호수에서 24일과 동일한 내용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1일의 활동은 지난 24일의 활동에서 나온 피드백을 반영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활동에서 나온 피드백으로는 2명의 교육자를 구성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혈압 측정과 관련되어 사전 공부의 필요성,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원 모두가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31일의 활동에는 동아리 지도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여 동아리원들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셨습니다. 11월 10일 활동은 원래 복지관과 국공립유치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천안 아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있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활동은 10월 13일의 활동과 동일하게 한국유방건강재단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 내용으로는 13일과 동일하지만 13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가검진에 집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활동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핑크리본 동아리를 통하여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유방암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몰랐던 사실이나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므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을 통해 앞으로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상승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후 피드백 내용으로는 신정호 캠페인에서는 가족 단위의 대상자들이 많아 유방 건강 교육에 부담을 느끼는 점이 아쉬웠고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있었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캠페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활하게 캠페인이 진행되고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을 평상시와 다르게 시도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또한 평소 캠페인을 주로 교내에서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교외로 나가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엔젤 교육 전파단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 뒤 동아리원들의 느낀 점을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간호학과 조혜석 곽표입니다. 와! 저희가 핑크리본 활동을 하면서 유방암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만약 이런 활동을 또 하게 된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신정호 때 했던 봉사활동이 뜻깊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줌으로 진행돼서 아쉽지만 PPT로 좋은 강사님의 강연을 들어서 되게 감명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간호학과 조혜석 곽표였습니다. 와! 엔젤 교육 전파단을 통해서 유방 자가 검진을 배우게 되면서 타인을 교육하고 또 저도 모르는 부분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젤 교육 전파단을 통해 제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보람되고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엔젤 교육 전파단을 통해 유방 자가 검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저도 지식을 쓰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2학년 전공에서 더욱 많은 의료 지식을 통해서 다음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핑크리본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몇 번 안 가봤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처음에 딱 갔을 때 방황하고 좀 어리둥절했었는데 너무 좋으신 교수님들과 좋으신 선배님들과 좋으신 동기분들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활동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유의미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뭐 혈압 측정 도와드리고 유방암 진단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이런 활동들이 정말 너무나도 그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 자신까지도 뿌듯해지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젤 교육 전파단에서 간호학과 핑크리본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신정호에 가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봉사활동과 교육 캠페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엔젤 교육 전파단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유방암에 대해 관심도가 낮으셨고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무지하셨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유방암의 중요성과 자가검진 방법에 대해 많이들 알아가신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김은비입니다. 우선 핑크리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방 자가검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 연습해서 앞으로 활동을 할 때에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과학번 김가연입니다. 핑크리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고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권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캠페인 활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분들께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무겁고 칙칙한 분위기의 캠페인이 아니라 좀 밝고 재밌는 분위기의 캠페인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번 최정현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서 유바 자가검진법 교육과 혈압측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홍보를 하고 유방 자가검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핑크리본 파이팅! 이 외에도 이번에 엔젤 교육 전파단에 참여한 많은 동아리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지원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였습니다. 이상 6조 핑크리본 동아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18학번 홍유진입니다. 2020 호기 프로그램 건축학과 활동은 충남 삼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축 공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교 안에 파빌리온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1차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를 통해 스케치로 공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가졌고 2차에서는 이를 3차원의 형태로 직접 모형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안에 파빌리온이라는 주제에서 파빌리온은 벽과 천정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임시로 사람이 앉고 눕고 쉴 수 있는 구조물, 사람이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사람이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가장 큰 주제로 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 3차원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파빌리온 만들기 1차 수업에서 이론 강의를 통해 건축가처럼 상상하기 혹은 각 공간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 먼저 건축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기르고 이를 통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공간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건축이란 무엇인지, 건축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건축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건축학과의 분위기가 어떤지 등 간단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며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해했던 질문들도 함께 받으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간을 스케치하는 동안 저희들은 이 공간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 이 공간에 천장이 낮으면 어떨 것 같아? 혹은 이 공간에 벽이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등 학생들에게 계속 상상할 수 있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나타내고 싶었던 공간이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하였고 마지막 이 모든 스케치가 끝났을 때쯤 학생들은 개개인의 스케치를 발표하며 이 공간이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각자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점점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안에 우리 파빌리온 만들기 2차 수업 시간대에는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3차원의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종이 빨대는 굉장히 약하기도 하지만 잘 엮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인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종이 빨대를 삼각형의 형태로 안정감 있게 엮어서 다양한 공간을 나타내게 하였고, 이 수업은 4명 혹은 5명의 조별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별 수업이니만큼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각자의 다른 의견을 맞춰가고 이를 나타내기 위해 서로 고민하는 모습이 마치 저희 건축학과 학생들의 진짜 팀플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저희는 옆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사물을 이용해보면 어떨 것 같아?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건 어떨 것 같아?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어떤 것 같아? 저런 건 어떤 것 같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잘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며, 마지막으로 3차원의 공간인 만큼 학생들이 직접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공간의 느낌인지 가져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에 모두 최종적으로 5개의 작품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이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어떤 느낌을 나타내고 싶었는지, 이 공간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처음 생각하고 의견을 맞춰 나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